네, 우리 현명님, 덴토피아님, 카리스마님, 장대님 자주 뵙겠습니다. 지아님 어서 오시고요. 나의 아저씨님, 남양밀크님, 윤영님도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맑음님, 맞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은데요. 오늘도 황사가 조금 있나요? 조금 부였습니다. 현수님 어서 오시고요. 복래님, 109님 어서 오십시오. 정말 행복하게 잘 보내셨죠? 네, 10초 후에 시작할게요. 내일 비가 오는데, 맞습니다. 제일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번둥이 친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게 온다 그럽니다. 네, 4월 17일 월요일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들의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들의 핵심 리서치 센터입니다. 그 어떤 여러분들은 그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뒤지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부터 좀 보고 넘어가겠는데 별거 없었습니다. 무난했습니다. 무난했고 진료일날 금요일날 뭐 JP 모간이니 이런 은행주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들 뭐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내용이라 무난했다. 뭐 마이크론 주가도 그렇고요. 다들 좀 무난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막 그렇게 영향 미칠 요인은 보이지 않고 다만 좀 안정되는 느낌은 보입니다. 국제 금값 같은 게 좀 떨어져. 요즘 중국이 금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대만 침공 이런 거 한다면 여러 가지 또 러시아처럼 자산을 동결된다든지 그런 일에 대비해서 금을 좀 많이 사들이고 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국채금리는 다시 좀 상승인데 지금 금리 상승은 시장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 유가도 80달러대 초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후성 가지고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후성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2차전지 분위기도 좀 살피고요. 후성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왔던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뜬금없이 이런 걸 할 때는 좀 어떻게 보도자료를 좀 내고 하면 될 건데 역시 좀 그 시기 하네요. 그래서 울산 공장 6분의 인산 리튬 생산을 중단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다. 4월 17일부터 중단한다. 오늘부터는 중단하고 앞으로 언제 재개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분의 인산 리튬 우리 정현님, 프로님, CEO님들 아시죠?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주말에 그래서 리포트를 빨리 썼습니다. 그래서 후성은요, 제가 엔캠이나 이런 얘기하면 전해질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후성은 일단 470에 자본금이 굉장히 큽니다. 2차전지 소재주 중에 제일 큰 편이죠. 엉덩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매력도 최악의 일권이다 했는데요. 일단은 불소를 기술로 해서 불소 우리나라는요 불소 다루는 공장은 더 이상 환경부가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유일하다. 네, 환경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냉매도 만들고 육불화인산 리튬도 만들고 보시면요 이게 가장 이게 범용 전해지죠. 범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일렉트로라이트죠. 이걸 우리가 전해액이라 그러고요. 리튬 솔트. 이제 전해질이라 그러죠. 여기다가 용매는 여러 가지 씁니다. 그다음 첨가제. 이렇게 구성된 것이 전해액이다. 그 다음에 이 6분의 인산 리튬은 이 리튬 솔트 중에 가장 범용입니다. 범용. 그 다음에 특수 가스도 생산하고 반도체는 반도체용 쓰이죠.
일단 냉매, 에어컨 같은 데 쓰이는 냉매, 이것도 유일합니다. 이걸 생산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울산 공장에 이 부분이 6분의 인산을 팀 생산 중단했다. 그 이유는 왜? 네,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죠. 지금 제가 이 관련해서는 이걸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2차 전지 주요 가격, 고점 대비 하락률 보면요. 탄산리튬, 수산화리튬은 요 소재에 해당해야겠죠. 지금 고점 대비 한 40%에서 거의 70%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원자재들, 금속, 니켈, 코발트 이런 것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출발할 때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업체들이 과잉 생산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 매점 매석했다가 물건을 쏟아내면서 후유증이다. 그 다음에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얘기 나오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후성같이 제가 차 앞에 엔캠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전해액만 하거나 전해질, 첨가지 할 때 전해액만 했어도 별 것 없다. 전해질만 해도 별 것 없다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전해질 가격이 2021년 막 뛰어버렸죠. 그러니까 전해액 하는 엔캠 같은 회사들이 바로 적자 돌아서 버렸어요. 그 이유는 여기 때입니다. 전해질, 리튬 솔트 가격은 거의 스팟입니다. 거의 현물거래, 그날 당일 주고받든지 뭐 이런 형태인데, 전해액은요, 요거는 배터리 메이커하고 계약하는 거네, 셀 메이커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분기라든지 반기 아니면 연간이라든지 이런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단기적으로 전해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연 가격을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연간 얼마에 공급하기로 했다 계약했는데, 단기에 올랐다고 LG가 가지고 막 징징거리면서 올려주세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해질 가격이 올라가면 전액 회사들은 적자를 보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처럼 전해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연간이 계약을 해놨으면 룰루랄라면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전해액 하는 회사와 전해액 하는 회사는 전해질을 내재화하든지 전해질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든 전해액을 만들든지 해서 서로 요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서로 내재화를 해야지 괜찮은 거지, 하나만 한다 이런 건 굉장히 좀 깝깝한 일이죠.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그동안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첨가제라 하잖아요. 근데 덕산 테코피아 제에서 덕산 일렉테라 같은 경우는 전해액을 하거든요. 그럼 이 구조도 괜찮아요. 첨가제를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근데 덕산 일렉테라로 가능하면 전해질까지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은 엔캠이라든지 동아기업같이 전해액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덕을 본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들도 결국 전해질을 할 거예요. 이제는 IRA 때문에 전해질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성 같은 업체는 당연히 부정적이고, 첨보가 왜 부정적이냐 하면요, 첨보를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첨보는요 278280이네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여러분이 그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는 게, 이걸 아는 펀드 매니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첨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아는 펀드 매니저 별로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워요. 왜 그러냐, 전해액과 전해질, 리튬 솔트와의 그 분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첨보 이해하기 힘든데요. 첨보는 뭐냐 하면요, 첨가제도 만들고 전해질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전해질 중에는 여기는 6보라 인산 리튬 같은 건 안 만들어요.
좀 고급 전해질. 자, 전해질 어떤 걸 만드는지 봐드릴게요. 요거. 일단, 네, 여기 있죠. 피전해질 같은 거. 피전해질은 원재료가 6분화 인산 리튬이니까 요걸 가지고 피전해질만, 이건 좀 플러스 부분이 있겠죠. 원자재 가격이 툭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F전해질 같은 게 보면 6분화 인산 대체재다. 6분화 인산 리튬하고 경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6분화 인산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F전해질한테는 안 좋겠죠. 경쟁자 가격이 좀 올라야 가격이 떨어져. 왜냐? P전해질, F전해질은 좀 비싸면서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원통형이라든지 LFP 배터리로 가면요. 이게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걸 보완하려면 네, 전해질을 좀 고급 전해질을 좀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P전해질이나 F전해질 이런 수요가 늘 환경입니다. 가격만 더 떨어진다면. 근데 지금 6분화 인산 리튬 가격이 이게 떨어져 버리면 F전해질한테 좀 불리하겠죠. 이건 좀 마이너스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D전해질 이런 것들은 이거는 좀 고급이고 효율이 좀 높은, 좀 비싸서 그렇죠. 요게 첨보가 주로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첨가제도 생산하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첨보는 플러스 되는 측면도 마이너스 되는 측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첨보군요. 첨보가 생산하는 전해질은 네, 범용 전해질하고 좀 다르군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아시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느낌이 오시죠? 첨보한테는 조금 부정적이다. 그러면 약간 부정적이다. 그러는 게 양극 활물질 업체입니다. 제가 그동안 그럼 우리가 양극 활물 양극재 우리가 에코프로 BM이나 NNF나 뭐 포스코 퓨처 M 이런 회사들이 다 양극 활물질 만드는 회사에 우리 양극재를 얘기하는데요. 양극 활물질 만드는 회사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금속 가격이 원가의 7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을 할 때 밀가루 사고 네, 쌀 사고 이게 70%예요. 나머지 30% 가지고 내 알바비도 주고 네, 세금도 내고 전기요금도 내고 막 그런 거예요. 나머지 30% 가지고 여기서 이익을 내야 되니까 몇 푼 남겠어요. 양극 활물질은 그야말로 여기서 가공 마진 먹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막 영업이익률이 크게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더니 막 이런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양극 우리 배터리 기술이 얼만데 뭐 하 대표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구조가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쪽은 그럼 금속 가격이 70%를 차지하니까 금속 가격을 양극 활물질이 만드는 업체가 다 감당해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매달 연동을 시켜줍니다. 매달. 하지만 그래도 매달이라도 한 달 월초가 있고 월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좀 부정적이에요. 약간. 기본적으로 양극 활물질 업체는 그냥 고정된 거의 가공 마진을 먹는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출이 막 급성장하니까 가공 마진 그대로라도 네, 영업이익이 급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2차 전지 성장이 어느 정도 완숙기에 접어들면 네, 양극 활물질 회사 매력은 뚝 떨어지겠죠. 성장성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쪽도 그렇게 약간 정도 부정적이다 보시면 되고 전해하는 회사들한테는 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 길자님 미래나노텍 제가 여러분 들어오시면요 여기 종목 리포트에 제가 미래나노텍 치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3분 5분만 읽어보시면 돼요. 이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시라고 제가 잠 안 자고 리포트 어제도 참 빨리 구성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 1시 38분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려주세요 이런 거 말씀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제 카페 리포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미네랄 나노텍은 제 유튜브에 또 설명 영상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몇 분 들어보시면요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듯이 저는 여러분들께 기업이나 산업을 그 어느 누구도 못해 이거 아무나 못 해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드리는 참모입니다. 참모.
그래서 여러분 CEO님이라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스스로 판단이 쓰시죠.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식을 살까요? 팔까요? 뭐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하시는 그거는 CEO님들이 스스로 할 얘기죠. 그건 워렌 버핏한테 물어봐도 네,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준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알고 기업이나 산업동향을 아시면 스스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자, 그 속에서 이게 좀 수급의 변화가 보입니다. 지난주에 네, 4월 11일, 12일 난리가 났었죠. 에코프로 외국인이 팔고 기관도 팔고 네. 그래서 여기에 타이거 펀드, 타이거 2차 전지 ETF 네. 그 리밸런싱도 되고 또 일부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에코프로 목표가 45만원 이래가지고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금요일은 좀 이제 안정화되는 팔 만큼 팔았나? 네, 그래서 금요일날 에코프로 기준을 보면요 난리가 났었죠. 이게 78만원 82만원까지 갔었어요. 직전에 갔다가 쭉 떨어져 가지고 57만원까지 네, 시총 2위 종목에 왔다가 반등했다가 결국 요걸 기점으로 11시 정도를 기점으로 이제 좀 안정화되면서 고개를 좀 들까 하는 입장인데요. 자, 여기서 저는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하겠죠. 그래서 지난주 내내 얘기를 보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가파르게 올랐다, 그 다음에 리밸런싱 매물이 나온다, 매도 리포트다, 이런 거 다 네, 수급에 대한 얘기죠. 그것도 단기 수급, 일시적 수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에코프로의 구조에 대해서 기업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이 좀 전에 후성처럼 저는 기업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면 그 영향이 오래 가겠지만 일시적 수급이야, 투자자의 마음이야. 근데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거 아닙니까? 네, 본질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본질을 보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에코프로가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저는 단기적으로 모른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주풍낙엽처럼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핵심은 그걸 알면 전략에 쓰죠. 그 배경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2차 전지라는 게 전 세계 모든 차들이 지금까지는 엔진으로 달렸잖아요. 이제 모터로 바뀝니다. 전부 다. 전 세계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싹 다 바뀌는 거죠. 엄청난 변화죠. 그 다음에 지금 신냉전 때문에 자유진영에는 한국밖에 없다. 네, 자유진영에는 우리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제 미국이 중국을 밸류체인에 제끼려 그러니까 한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도 한국이고 2차 전지 배터리도 한국이고 네, 배터리 없이 전기차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핵심적 위치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 특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네, 매력적으로 수익을 내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여기 이 주가가 비싸다, 싸다, 이건 시장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싸다고 판단한 사람이 많다면 더 올라갈 거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못 올라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꼬꾸라질 가능성은 없다.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좀 연착륙 수준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급등했기 때문에 좀 쌍봉을 만드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속에서 지금 우리 주목할 게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거죠. 뭐 사실 지난주 4월 10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주 분위기 안 좋았죠. 지수는 0.9% 오르는데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골병 드는 장이죠. 겉은 멀쩡한 쏙골병이 드는 장인데요. 이런 흐름이 좀 며칠 이어지면 시장이 소위 말해서 맛이 가는 겁니다. 근데 4월 11일부터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요. 상승 종목이 계속 하락 종목을 압도하고 있다. 이 말은 시장이 네, 뜨겁다. 에너지가 축적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특히 17일 수요일부터는 4월 12일 수요일부터는 코스닥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4월 17일 12일 코스닥시장 이날 분위기 안 좋았죠. 시총 1, 2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막 크게 빠지고 이런데 상승 종목이 더 많았네요.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주식이 크게 빠지는데 여타 종목들이 멀쩡하다. 이런 거 똑같은 얘기죠. 이 말은 결국 코스닥 시장이 수요일부터는 상대적으로 힘이 더 세졌다 하는 점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금요일 날도 코스피는 0.4% 오르는데 코스닥은 1.1% 역시 수요일부터 코스닥이 지금 힘이 다시 좋아지고 있구나. 시장의 중심은 코스닥이구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이브 같은 종목 이제 시세의 연속성이 나잖아요. 시세의 연속성이 난다가 이렇게 선도주가 시세의 연속성이 나면 후발주자가 따라 붙죠.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JYP 뭐 이런 주식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엔터도 지금 이제 그렇게 종목 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소테마로는 힘있게 고개를 들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업종 구분 없이 재료주들이 좀 각자 갈 길을 가는 각기역진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 지금은 엔터는 이미 하이브 때문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 외에 바이오니, 탈모 화장품, IT 올레드 이런 종목들이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 어떻게 이런 게 확산될지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시장 이런 종목 장세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여기는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지금 최근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요, 4월 6일부터 12일까지의 한 주간 보면요, 중국으로는 돈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특히 환율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율이 지금 다시 1298원, 1300원 이하로 내려왔는데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되는 영향도 크다. 또 이렇게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또 추가로 유입될 환경도 있다 하는 거고, 예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탁금도 다시 지금 53조, 예탁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53조 6천억 정도로 추세가 우상향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뭐 나름 실탄도 뭐 넉넉하다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 각계약진할 만한 정도의 실탄은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종목 장세를 전개하기는 좀 괜찮다 하는 거고요. 그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8650인데요. 이런 얘기가 났죠. 에코프로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났습니까? 에코프로가 5천억 전환사채를 지금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이걸로 해서 유럽과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해외 공장 안 짓는 게 호재 아닙니까? 그건 비상식적인 얘기죠. 현대차가 나가면 부품업체들이 따라 나가야 됩니다. 따라 안 나가는 부품업체들은 도태되기 마련이죠. 벨기에 유미코어란 전에는 세계 1위였죠. 양극재 회사, 양극 활물질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SK 이노베이션, 이제 SK온에 예전엔 SK온이 벨기에 걸 많이 썼는데요. 그 먼 데서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올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SK온이 에코프로 BM과 하는 거죠. 유미코어 그래서 세계 2위로 앞으로 계속 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배터리 메이커가 공장을 지면요, 그거 옆에 양극재 하는 게, 양극 활물질 하는 게 유리하죠. 물류 측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포항에서 해가지고 태평양 건너서 LA 공항까지, LA 항구로 가서 LA 항구에서 기차를 타가지고 미국을 횡단해서 간다. 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어쨌거나 공장을 짓는데 5천억의 시비를 발행한다. 그랬으면 시장이 안 좋았으면요, 이거 악재 아니야. 야, 오버행 이슈 막 이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보다는 야,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더 성장하겠네? 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LNF도 이 얘기는 나오죠. 에코프로 BM도 나오고, LNF는 3천억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엔캠도 지금 2천억 얘기 나오죠. 다 미국과 유럽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이거를 호재로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시장이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다.
시장이 약할 때는요, 이런 얘기 나오면,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들을 별로 그 지식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뭐 시비만 한다, 증자만 한다 하면 일단 던지고 보는데, 그렇지, 시장의 지금 해석이 그렇지가 않다.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래서 이번 주도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결론적으로는 좀 종목 장세, 특히 주 초반에는 그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지난주 중반에 이후에 운매 기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고개를 들지 않겠느냐. 그 반등이 얼마나 탄력을 보일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재료주들이 움직이게 좋은 장세 환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략이 있으시죠? 우리 정회원님들, 프로연 CEO님. 그래서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후성이 어떤지, 전해질, 전해액이 어떤지 대부분의 개인 투자는 잘 몰라요. 전해액과 전해질을 구별 못하는 게 아직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기업과 산업을 모르고 투자해서 돈을 번다. 네, 그건 참 넌센스죠, 넌센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냐?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지금 저랑 공부한 이유는 안 깨지고 깨져도 좀 덜 깨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하나 종목이 왔을 때 쭉 뻗느냐 안 뻗느냐 이런 문제지. 그래서 이렇게 기업과 산업을 아시면요. 좀 안 깨지거나 덜 깨질 수가 있습니다. 먹는 거는 그 다음에 문제고요. 물론 수익 내기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기업과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눈으로만 차트만 보는 투자자들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모르면서 어떻게 돈을 봅니까? 뭐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님, 시연님은 저랑 계속 공부해 주시고 우리 하 대표가 주말에도 이런 자료 열심히 상황에 맞게 만들고 있으니까 꼭 종목 리포트, 업종 테마 분석 이런 거 읽어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궁금한 종목은 웬만하면 다 있어요. 다 제 혼자 합니다. 네, 그럼 20초 후에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